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짹짹과 친구들 시즌2 네, 이어서 오늘은 2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우주대스타 태용 대표님 모셨습니다. 2호 잘 아시겠지만 정말 50만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전문 채널인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2호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의 친구이자 동생 2호 태용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용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더 밀크에 제가 나오다니. 예. 그것도 이제 짹짹과 친구들 짹짹과 코너에. 친구들. 네, 여러분 저희 친구입니다. 친구. 네, 화면상에서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그래서 좀 새로운 대화 컨셉을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원래 평소에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감히 이 대선배님한테 미디어 대선배님한테 이 반말을 한다는 게 참 대놓고 하기가 참 이렇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는 뭐 미국이고 그러니까 뭐 바이브 맞춰서 그냥 저희 평소 대화하듯이 한번 평소 대화 모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 바랍니다. 양해 바랍니다. 예, 불편하신 분들 양해 바랍니다. 예, 나름 재밌을까요? 예. 자, 우리 태용이가 실리콘밸리 일단은 본인 소개 좀 해줘. 이거 막 술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존댓말 하거나 이러면 한 잔씩 먹었어야 되는데. 본인 소개 해줘.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호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김태용입니다. 저희 한 19명 정도 인원이서 이제 한국과 이제 실리콘밸리, 그리고 가끔 이제 뭐 싱가포르 이런 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전 세계 만나기 어려웠던 뭐 혁신가들의 이야기, 뭐 그 기업을 만든 사람, 아니면 그 해당 시장에서 벤처 투자를 잘하는 사람, 아니면 누구나 좀 궁금해하고 학습하고 싶은 그런 혁신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급 컨텐츠를 통해 이제 전달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누구나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뭐 테크 인더스트리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태용이가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채널로 유명한데 이렇게 본인이 나온 거는 거의 처음이지 않나? 거의 많이 없지. 그러니까 초창기 때 그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미디어 스타트업을 할 생각이 처음엔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채널을 처음 만들었을 이제 그때는 채널 이름도 태용이었고, 그때가 벌써 5년 전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어쨌든 채널 홍보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많이 나갔는데 영상 인터뷰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뭐 언제 마지막이었지 싶을 정도. 사실 오늘 태용 실리콘밸리 온 김에 한번 우리 스튜디오 한번 모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게, 보통 본인이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태용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많은 이 독자분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더 밀크 구독자뿐만 아니라 사실 태용 독자들도 태용 독자 애청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가 또 기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을 마련했고 또 와서 너무 감사하고, 실리콘밸리 출장을 나와 있는데 왜 온 건가 지금? 더 밀크 인터뷰하러 왔죠. 그렇습니다.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출장 나온 거는 이제 영문 미디어, 이제 영문으로 된 글로벌 미디어 이제 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고, 강한 포부를 갖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얘네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제 글로벌 오디언스 컨텐츠 만드는 건 미국이지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만들지만 어떻게 하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리서치도 하고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인터뷰 해주려나 하면서 이제 문도 두드려보고 뭐 이러려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콘텐츠를 미국에서 만드는데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씬과 한국에 있는 경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얘기를 만드는데 보통은 미국인들이 하는데 그걸 우리가 한국인이 해보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될까? 근데 의외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한국인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전략을 세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애초에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미디어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했는데, 이제 5년에 거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알게 된 거는, 미국에는 실리콘밸리나 뭐 뉴욕 맨하탄, 뉴욕은 조금 다르긴 한데 특히 이제 실리콘밸리에는 그 이런 테크 쪽을 제대로 취재해서 고퀄리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고퀄리티라고 하면은 이제 그 깊이도 있고 인사이트도 있지만 그냥 재밌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력 풀 자체가 없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다. 예를 들어서 이호 같은 컨텐츠를 만들려면 한국에서도 왜 이렇게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밤새 이런 노가다를 해가면서 이제 CEO 한 2시간 인터뷰를 하면은 그 인사이트를 한 10분, 15분에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 고생을 왜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우리가 시장을 만들었고 비즈니스가 있으니까 그게 되는 거고, 이호가 있기 전에는 뭐 이런 비슷한 게 없었고, 미국은 더 심한 것 같아. 여기서 뭐 디즈니나 아니면은 최고의 그런 스토리텔링 회사 다니는 사람들, 이제 베이 지역에서 되게 외곽 쪽에 살고 계시고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잘하고 똑똑하신 분들은 다 헐리우드로 가 있거나, 그래서 그냥 이 동네에는 정말 고품질 컨텐츠 자체가 없다. 그래서 그냥 편집 안 해도 되는 팟캐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영어도 잘하고 이제 성실하고 그리고 이쪽 인건비보다는 훨씬 싸니까, 여기는 뭐 세상에서 제일 비싼 동네니까, 그래서 여기서 취재와 네트워킹을 잘 할 수 있고 이제 한국에서 이 제작의 많은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으면은 이거 어쩌면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 같아. 그 도전하는 건 좋은데 사실 그 이호 채널은 50만 구독자가 그러니까 있는데 미국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굳이 미국에 안 와도 한국에서 100만, 200만을 목표로 할 수 있는데 왜 미국에 와가지고. 이 질문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들었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조금 다른 식으로 답변을 해보면 이 미국이나 뭐 사실 글로벌 이런 게 되게 막연하잖아. 미국도 와보면은 그냥 엄청나게 넓고, 이번에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타까지 이제 네바다를 거쳐서 자동차를 타고 처음으로 가봤는데, 와 이렇게 넓다 하면서 막 15시간을 운전해서 가도 그냥 끝까지 가려면 며칠을 더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 땅과 거대한 시장을 보면은 사실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님 만났는데, 미국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되게 좋은, 그냥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해주셨던 게, 너가 한국에 있고 글로벌로 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애초에 글로벌 시장에 모두가 속해 있는데 너가 한국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좋은 정보와 좋은 인사이트 다 대부분 여기서 나오고, 그게 각 나라에 맞춰가지고 맞는 형태로 현지화 돼가지고 전달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기업가를 꿈꾸고 이제 더 큰 꿈을 꾸게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한국의 기업가들을 보고 꿈을 키우는 이제 미래 세대들도 있겠지만 다 좀 스티브 잡스나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꿈을 꾸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여기 안 오는 거는 그냥 안주하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고, 미국에 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까지는 좀 그래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 참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한다는 게 쉽지 않고, 거기다가 콘텐츠이기 때문에 더 힘든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 좀 약간 안정적일 수도 있는, 한국도 멀었기 때문에. 맞아, 한국도 안정적이진 않아. 멀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도전 미국 시장에 정말 불확실한, 그리고 안 될 가능성이 높은,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건데, 거기에 본인의 좀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왜 스스로 자꾸 나가게끔 하는 게 뭔지. 이게 사실 지금도 나와서 이제 뭐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영어 인터뷰하고 막 그거 편집하고 그러고 있지만, 사실 솔직히
저항감이 훨씬 컸던 것 같아요. 아, 나가기 싫다. 내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나가야 돼. 뭐 결혼도 우리는 해낼 했고. 거야. 뭐 이런 맞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은근히 이제 성격이 그냥 한국 음식 좋아하고 그냥 뭐 가족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결정일까? 되게 그냥 개인적인 삶의 레벨에서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근데 또 많은 기업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수많은 그런 교훈들을 얻었는데, 지금 한국에서 좀 잘 돼서 안정적이게 됐을 때 그때 그 기반을 갖고 나가는 게 뭐 좋지 않냐, 이제 대부분 그런 조언과 생각들을 하지만 정작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본 분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 기업이라는 게 이제 창업을 한 이래로 계속 이제 스토리를 쌓아가게 되고, 그 의사결정과 이제 만들어낸 성과들의 총합이 이제 그 기업의 뭐 스토리고 이제 DNA가 되는 건데, 그 DNA가 이미 무언가 안정이 됐을 때는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뭔가 도전하는 거는 훨씬 어렵다는 거지. 근데 그거에 많이 설득이 됐었던 것 같아. 내가 지금도 이렇게 나가기가 싫은데 나중에 얼마나 더 나가기 싫을까. 그냥 돈 많이 드릴 테니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미국 시장 좀 개척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게으르게 나자빠져 있는 막 그런 사람이 돼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게 좀 더 공포로 다가왔던 것 같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맞아, 태용이 이렇게 나와서 도전하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이 응원을 받고 많이 지지를 하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미국에서 와서도 지금 제가 여기 인터뷰하기 전에 들었는데 정말 개고생 중인데, 제일 개고생은 뭔가? 제일 개고생, 일단은 뭔가 이제 우리는 이제 정말 거물급 이제 사람 인터뷰 성사가 되면 우리가 빅샷을 하나 잡았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이제 빅샷들이 갑자기 연락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빅샷은 오케이를 했는데 갑자기 막 나는 뭐 새로 온 뭐 비서다 하면서 막 캔슬을 시키고 뭐 이런 연락들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놨고 이제 숙소 다 끊어놨고 이제 날라가는데 이제 공항에 내리니까 이제 그냥 우리가 기대하고 왔던 게 다 취소가 돼 있는 거지. 그게 정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있고. 근데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 취소가 된 게 이제 지금 이제 한 3주째 출장 나와 있고 4주 정도 됐으니까 취소된 게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막 무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객관화. 일단은 우린 여기서 득보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성사가 됐었던 것 자체가 요행 같은 거였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원래 그런 데다. 이거를 이제 몰랐는데 이걸 너무 그냥 철저하게 알아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 인터뷰가 취소가 됐을 때 이거 그래도 한번 쫄라볼까? 근데 그거는 좀 한국에서는 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또 이제 한국 창업가분들한테 조언을 많이 구하니까 여기서는 그런 거 어떻게든 얻어내는 거, 그거 예의 없는 거는 아니라고. 좀 상대 입장에서 귀찮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걔가 진짜 귀찮으면 그냥 스팸 처리해버릴 거다. 그냥 계속 요청을 해봐라 해가지고 하나 따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그냥 This is America. 찰진 영어. This is America. 2호 지금 그래도 50만 가까이 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있고, 2호 채널에 좀 철학이 있는지, 이거를 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단은 이유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인기가 뭐 요새 뭐 그렇게 막 많은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에 유료로 팔아도 좀 괜찮을 법한 컨텐츠를 정말 똑똑하고 성실한 우리 팀원들이 고생을 해가지고 이걸 높은 접근성, 그냥 뭐 공짜로 푸니까 안 좋아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뭐 더 잘 해 나가야 되지만 어찌 됐건 그냥 취지와 비전, 왜 이렇게 하는지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리고 듣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컨텐츠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내려면은 그거 자체에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거고, 뭐 미국에 건너가서 컨텐츠를 찍거나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에서 뭐 찍어야 돼 하면 그걸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에서도 그냥 뭐 자기 얘기하는 거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기업가분들 이야기를 찍거나, 어디서 그냥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좀 대중성 있게 전달을 하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유튜브,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막 다 막 포함하면은 뭐 한 50몇만 정도 이렇게 되는데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인구 자체가 나는 한 10만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 대중성 있게 계속 전달을 해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코어한 오디언스만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코어 오디언스의 만족을 바탕으로 이렇게 너도 이런 거 봐봐. 이렇게 바이럴을 내서 평소에 이제 스타트업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한테도 이제 닿을 수 있도록 이제 스토리텔링, 썸네일, 뭐 영상 포맷 이런 것들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 스타트업 인구수보다 좀 커진 채널이 되지 않았나. 사실 그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인터뷰 채널이고 그 다음에 인터뷰하는 채널이고 그 인터뷰 이들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고 맞아. 그리고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창업 스토리인데 그게 막 일반 뭐 MBC나 KBS, SBS에서 뭐 인간극장에서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잘된 사람, 아니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에서 보통 일반 채널에서는 좀 약간 힘든 분들이 조명이 많이 되고 인터뷰 기사가 아니면 극복 스토리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잘된 스토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 시장에 어려운 대화 주제 스타트업, 사업 굉장히 어려운 니치한 영역을 촬영을 해서 그렇게 많이 구독자들 뿐만 아니라 좀 사람들이 좀 감동을 느끼고 있는 것 자체를 장르를 개척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받을 만하다. 그래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넓히는데 많이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게 내 평가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썸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랄까 장르를 이렇게 해가지고 썸네일 그리고 편집, 질문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볼 때는 태용의 감에서 나온다는 거지. 본인의 감에서 나온다는 거지. 질문 어디서 나올까? 그런 감은 우선은 그 업에 대한 애정일까? 아니면 나의 호기심일까? 그냥 다 골고루 있는 것 같은데 요새는 이제 인터뷰가 한 10개 있으면 내가 뭐 한 개 나갈까 말까니까 이제 조직화가 돼서 그러면은 여기 질문에 좀 답을 잘 하려면은 어쨌든 이제 내가 처음에 익혔던 거를 이제 다른 PD분들한테 어떻게 좀 알려드리고 있는가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나는 일단 내가 원하는 거에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약간 이 2호를 하기 전에 뭐 창업을 여러 번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나 브랜딩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 이런저런 걸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되게 자아가 강한 사람이지만 인터뷰할 땐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이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고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가 뭘까? 거기에 한 10, 전체 한 10의 에너지가 있으면 한 7, 8 정도를 거기다 쓰고 이 정도를 이제 내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전문가 집단이 봤을 때도 좀 만족스러울 만한 질문 그리고 그런 답변을 얻어내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어쨌든 이거를 하기 전에 나는 이제 대학 생활 동안 이제 창업 스타트업만 했다 보니까 그냥 아주 철저하게 느낀 거는 뭐 시리즈 B, C 뭐 이렇게 뭐 가도 이제 스타트업 씬 안에 들어오면 와 이거 엄청 대단하다 하면서 막 모르는 사람이 없고 CEO들 사이에서는 슈퍼스타고 뭐 그렇지만 그게 대단한 성취인 건 맞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다운로드 앱, 뭐 300만 다운로드 앱 이런 거가 대중적으로 유명한 건 절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너 아는 기업가 한 명 대봐. 몇 명까지 될 수 있어? 아니면 너가 아는 스타트업 기업 어디야? 하면은 난 10개 이상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철저히 아무도 안 유명하다. 그러니까 뭐 데카콘 이런 데는 이제 대중적으로도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막 한 1조 막 이렇게까지도 그냥 대중들이 다 알고 그런 회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스타트업 스토리를 팔지만 그런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어떤 뭐 60만 다운로드 앱을 만든 누구 뭐 이런 식으로는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100만 유튜버, 200만 유튜버도 모르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60만 다운로드 앱에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지 뭐 그게 좀 특이하다면 그거를 이제 썸네일에 넣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세상을 보는 뭐 관점이 좀 다르다면 이제 거기서 인상 깊은 문장 같은 거를 썸네일에 넣거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팔릴 수가 있을까?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모수의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나아가면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할까 그런데 좀 철저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이호 채널 보면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유니콘 하우스도 했고 약간 그 예능스럽게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우리 태용의 비전? 이호 스튜디오의 비전? 어떤 게 있을까? 우리는 사실 비전 일단은 가장 중요한 비전은 미디어단의 비전은 이제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 세계 스타트업 씬을 대표하는 미디어 모두가 살아가는 미디어가 중요한 미디어가 되자 뭐 이게 있고 그거 말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프로덕트 이제 제품 뭐 이오 플래닛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그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 경험 공유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 뭐 창업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굳이 컨텐츠를 안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이제 자기 경험을 잘 공유한 사람이 이제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이 씬 자체에 기여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좀 디지털화된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스타트업 이제 뭐 개발자들이다 하면 이제 개발자 다 쓰는 그런 플랫폼 툴들이 있는데 창업에 도전하고 뭐 제품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류하는 어떤 표준화된 뭐 플랫폼 같은 거는 없는 것 같고 뭐 있을 법도 하지 않나. 그거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우리도 이제 해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고민 그치. 내 고민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콘텐츠 퀄리티랑 또 비즈니스랑 밸런스 맞추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 사실 이호는 비즈니스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지금 뭐 유튜브 열심히 찍는다고 해서 돈이 안 돼. 그런 거는 돈은 아직 빵은 아닌데 이게 비즈니스 운영할 그런 상황? 경쟁은 너무 많고 야 이호 나도 해야지. 비슷한 유사 채널 많았었거든 사실은. 지금 많이 없어졌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 이런 현재 상황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우리 이호 괜찮은지 궁금한 사람이 많아요. 사실 요새 몇 달 동안 약간 조금 힘들었고 왜냐면은 이제 스타트업 이제 시장에도 이제 겨울이 왔다 보니까 우리는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데들이랑 많이 일을 하는데 그 회사들이 어려워져가지고 회사가 어려워지면은 이제 뭐 팀이나 사업부를 날리는 일들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컨텐츠로 막 외부에 뭘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 뭐 여기서도 다 인터뷰 캔슬되고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이슈인 것 같고 짐작을 해보자면 그래서 몇 달 동안은 조금 힘들었는데 항상 건강하게 해왔죠. 우리는 거의 항상 이익을 내면서 그걸 이제 재투자를 계속하고 그러니까 투자금 뭐 3억 받았는데 시드 때 그때 돈을 거의 안 건드리고 이제 일정 금액을 이제 잔고를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해왔으니까 뭐 건강한 상태라고는 생각해. 약간 어려운 시기도 그래도 약간은 극복을 했고 뭐 건강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그 미디어 비즈니스 자체가 지금 얘기했지만 특히 영상 콘텐츠 만드는 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 그리고 콘텐츠 하나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형도 이거 돈 안 되잖아. 지금 이거 돈 대표적으로 돈 안 되는 거. 예. 돈보다는 일단은 뭐 비슷한 거죠. 이게 뭐 돈을 벌라고 하는 우리가 이게 뭐 그런 건 아니니까 돈도 버는 거지 돈을 벌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맞아. 뭐 그런 게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높게 평가해야 되고 태용이 잘 성공을 해야 또 다른 그 크리에이터 하는 분들 또 이제 이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분들 또 인터뷰 좋아하는 되게 많거든요. 20대 많고 본인의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태용이 더 잘 되면은 또 태용을 보면서 아 이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는 친구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비즈니스적으로도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염원이 좀 있어요. 그래야 특히나 이제 미디어 산업은 대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관심 창업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태용 비즈니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근데 약간 보이는 것보다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 일단 요새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비즈니스 영역을 더 넓혔는데, 그러니까 뭐 분산 투자 같은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 2년 동안은 이 스타트업 씬이 계속 얼어붙을 거고, 그러면은 기존 방식으로 이제 다 모든 변화를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남의 영상 안 만들어주다가 뭐 재밌어 보이는 건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거부터 해서 우리 이제 스타트 뭐 창업 컨텐츠 이렇게 그동안 찍어온 뭐 수백 개의 인터뷰들을 이렇게 좀 재가공을 해서 뭐 스타트업 뭐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창업 교육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도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올해 창업한 팀 중에 한 1,500개 팀은 이걸 보고 창업을 하고, 그리고 뭐 이 사람들 뭐 데모데이 뭐 이벤트 같은 거 한다 하면 이거는 이제 또 그런 주간 기관에서 좀 기획하고 실행하는데 돈을 좀 쓰니까,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넓혔지. 그래서 위기에 대비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출연을 태용이 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 의뢰하고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그냥 이 질문을 받을 때 그냥 세 사람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한 분은 이제 토스 이승건 대표님이 한 80명 정도일 때 정말 지금은 한 1,600명이 넘으니까 200배 넘게 성장을 한 건데, 그때 이렇게 클 수 있을까? 좀 감히 생각도 안 해본 회사 대표님들이 그렇게 큰 회사가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도인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샌드버드 김동신 대표님 촬영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여기 오셔가지고 그냥 정말 밤새 일을 하고 이제 B2B 영업들 하나 둘씩 뚫어가고 있을 때, 2018년도에 찍은 영상과 2022년도에 찍은 영상을 이렇게 교차해가지고 편집해서 보여준 그게 있어. 이제 그때는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이제 샌드버드입니다. 이제 요때는 뭐 세계 뭐 챗 API 1등 하고 있는 샌드버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거 볼 때 와, 정말 어떻게 그냥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될 수도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내가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실제적인 영향을 준 분인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미국 진출을 꿈을 꿔볼 수 있는 거고, 왜냐면 그냥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했었으니까 전에는. 또 채널 지금 중에 제일 많이 히트한 채널은, 그러니까 영상 또는 뭐 생각보다 더 많이 나왔다, 아니면 정말 이 우리의 플래그십 같은 콘텐츠 어떤 게 있었나? 일단 제일 많이 히트한 걸로는 이제 뭐 불가사리로 이제 뭐 이거를 뭐 다공성 구조체 뭐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재설제를 만든 그런 스타스테크라는 회사의 양승찬 대표님 스토리였는데, 뭐 그것도 있고, 이 다음으로 많이 본 거는 그런 코니바이에린이라고 이제 한국의 좀 전통 아이템인 아기띠를 이제 아마존에서 판매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는 분,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쭉 봤을 때 우리가 5년 동안 배운 거는 그냥 지금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과, 그러니까 지금 이미 유명한 스타트업이 컨텐츠 흥행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Y 컴비네이터 이런 데서 마크 저커버그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만 해도 막 조회수 막 100만 나올 거 말까 인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가가 나왔는데 조회수 100만 정도 나오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 불가사리로 뭘 이렇게 도전을 해서 환경 문제나 이런 거에 열정적으로 과감하게 도전하는 청년 이야기로 한 200만 이렇게 간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시대가 원하는 기업가 스토리랑 많은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기업가의 스토리랑 그냥 뭐 창업가들, 뭐 CEO들이 원하는 스타트업 씬에서 원하는 기업가 스토리 뭐 이런 거랑 정말 다르구나.
많이 느꼈던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태용님은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한국 스타트업 씬을 잘 이해하는, 또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런 면은 좀 한국 스타트업의 좀 씬에 경쟁력이고 좀 잘 살렸으면 좋겠다 하는 점, 그리고 야, 이건 정말 좀 아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아니다는 너무 많은데 아니다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아니다는 제일 좀 아쉬운 거는 사실 그냥 규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허가한 세계 최초만 할 수 있는 건데 정부가 뭐 미래를 뭐 내다보고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트랙션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정부한테 잘 보이는 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한 회사의 운명을 이제 정부에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뭐 여기는 막 정말 미친 생각들, 장기적인 실험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제도가 어떤 사업을 뭐 할 수 있게 하냐 못하게 하느냐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의 꿈의 크기를 많이 제한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제도 자체가 뭐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뭐 그렇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을 빠르고 쉽고 가볍게 해볼 수 있을 정도로 뭐 규제 제도나 아니면은 그냥 사회에서 그런 관용, 서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엄격하게 보지 않는 거, 그냥 다 실수를 하면서 배워가는 존재들이라는 거를 인식하고 뭐 그렇게 대해야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뭐 이런 뭐 문화적인 거, 뭐 규제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아쉽고, 한국 스타트업이 잘 살렸으면 하는 강점은 뭐 그건 것 같아.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 중에 다수가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똑똑하고 성실하기까지 한데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는 그 과학 경쟁 시장에서 너무 좀 힘들게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음식 프랜차이즈 이런 것만 봐도 뭐 이렇게 뭐 하나 해놓으면 그냥 뭐 다 그 비슷하게 따라하거나 아니면 또 엄청 새로운 거 만들어서 1년 주기로 돌잖아. 이런 사회가 어딨어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 너무 똑똑하고 성실히 하는데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당연히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 좋아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한국에서 살 때 내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한 게 좀 뭐 나의 단점인 줄 알았는데 미국 나와 보니까 그게 정말 둘도 없는 엄청난 장점이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는 다들 똑똑하고 성실하니까 어떤 막 천재 같은 사람들 막 보이면은 와, 오히려 사람들이 막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는데, 근데 오히려 여기에 와가지고 장기적인 사고를 하면서 그냥 똑똑하고 성실함으로 밀어붙이면은 그냥 안 될 일도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면서 그래서 뭐 기업이 이렇게 성장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모든 창업자들이 다 해. 이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만약 미국에서 잘 된다면 그것 때문에 잘 될 것 같아. 뭐 콘텐츠 만드는 거 봐봐. 헐리우드 이런 거 잘 만들지만 그런 뭐 비즈니스나 뭐 이런 콘텐츠들 뭐 편집도 하나도 안 하고 그게 나는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몇 년 동안 당연히 누가 신경을 써서 2시간 들어야 될 거 10분 안에 전달하면 당연히 좋아하는 곳이었던 거야. 그냥 스타일인 줄 알았지. 미국 사람들은 여유로워서 2시간짜리 팟캐스트를 듣나 보다 했는데 아닌 걸 알고 이건 기회다. 기회다. 예, 그렇습니다. 태용의 멘토는 있나요? 사실 뭐 멘토가 거의 뭐 모든 출연한 대표님들, 그리고 형도 멘토가 많이 돼주고 있고, 왜냐면은 결국에 멘토란 무엇일까 하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큰 꿈을 꾸고 있는데 뭐 한 발 앞서 나가 있는데 여전히 고생하는 사람, 나도 고생하는데 저 사람도 고생하고 있다니 하면은 그게 창업자의 멘토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냥
멘토를 너무 많이 두고 있어서 그건 정말 행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잘 돼야겠다. 뭐 망하더라도 너무 의미 있게 망해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아주 예, 저한테도 사실 태용이 멘토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태용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사실 제가 태용 처음 본 건 여기 특파원 할 때 실리콘밸리 특파원 할 때인데 그때 이제 리얼밸리 왜냐면 저는 이제 신문 기자니까 저도 열심히 뛰었지만 태용이 그거를 틈을 딱 보고 실리콘밸리에서 아 이거 없다 해가지고 딱 만들어낸 거 보면서 아 정말 대단하다. 부족한 게 뭐였다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아 그 말은 이런 걸 원하는구나 독자들이 그런 것들을 또 좀 알게 되고 본인이 이거를 스마트하고 빠르게 정말 실리콘밸리식으로 했다는 면에서도 그리고 채널도 굉장히 많이 키우고 엄청 키우고 또 스타트업 씬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태용이. 근데 그게 인정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은 50만이다 40만이다 이것 때문에 인정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하나의 재료일 뿐이지 본인이 이렇게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독자들과 고객들이죠 시청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의 태용 지금 몇 살이지 태용이가? 내가 이제 90년생이니까 33인가? 32인가? 몇 아, 살이지? 10년 내가? 후에도 내 나이네. 그러면은 10년 후에 태용 어떻게? 일단은 우리는 3년 내에 미국 유명 매체들을 다 잡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잡을 수는 없지만 그냥 스타트업 뭐 이쪽에서는 3년 내에 다 잡을 거야. 뭐 정말 세계적인 매체들 어디라고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쪽은 이제 다 잡고 싶고 10년 후에는 우리는 그냥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잘 해나가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가 장점이 우리는 누가 창업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우리 콘텐츠를 보고 있다가 창업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우리 그냥 교육 플랫폼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있거나 고민되는 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서로 그 지식이나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 툴이 될지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이 될지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 창업하는 사람들의 전반의 여정을 함께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누도록 그래서 이 도전 자체를 정말 쉽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제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사업은 너무 무궁무진할 것 같아. 정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어떤 스타트업 쇼들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가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새로운 시대에 블룸버그 비슷한 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바꾸는 유명할 창업가를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짹짹과 친구들의 너무 훌륭한 친구 예, 태용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더밀크 짹짹과 친구들이 나왔는데 더밀크 및 짹짹이 하고 싶은 말? 일단은 더밀크 이제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영상 이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사실 이게 결국에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이제 한국 사회에서 뭐가 문제야 하면은 내 생각에는 한 3개 뽑을 것 같아. 정치가 문제고 교육이 문제고 미디어가 문제다. 언론이 문제다. 이놈의 미디어 언론 이거 참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여러 가지 구조적인 면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 변화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낀다면은 그거를 정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극적으로는 유료 구독 그게 아니더라도 좋아요 댓글 이런 게 정말 큰 힘이 된다. 그게 그냥 단순히 돈을 내고 콘텐츠를 본다. 그거에서 더 나아가서 그냥 변화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되게 크다. 그런 것들이 모였을 때 정말
이거 언제 바뀌냐 싶은 것들도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 좀 그런 관점에서도 이제 콘텐츠 미디어 사업자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공유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짹짹과 친구들 우리 태용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그래서 태용 너무너무 훌륭하고 또 앞으로도 실리콘밸리에서 뭔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나왔으면 좋겠고 그걸 위해서 우리 더 밀크도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태용에게 예, 그렇게 다짐을 해봅니다. 예, 오늘 짹짹과 친구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짹짹